네, 이번 시간에는 6장 매입세액 계산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전까지 우리 세금 계산서하고 이제 매출 관련된 부분하고 과표에서 이제 우리 매출세액 계산하는 걸 배웠는데, 처음에 이제 배울 게 이번 시간에는 매입세액을 이제 배우는 이 구조 신청서 양식을 간단히 보고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 이제 뭐가 되어 있냐면, 얘는 이제 세금 계산서를 이제 수령분이라는 게 있어요. 수령분. 여기 책에 여러분들 446페이지 나오는 그 계산 구조고 다 보는 건 아니에요. 다 보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수령하면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뭐 금액하고 세액인데 여러분들은 뭐 세액으로 바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불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불공제 매입세.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건데 좀 이따 배울 건데 이 중에서 불공제 매입세 이거를 이렇게 차감할 거예요. 차감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령분도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원래는 이제 이런 거 구분이 중요하진 않겠지만 일반 매입세액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자산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신고서를 나중에 보게 되면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여기 하나도 중간에 이제 뭐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지금은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정자산을 구입해도 세금계산서 수령하고 일반 매입세액도 일반 우리 그 업무와 관련된 자산을 구입해도 세금계산 수령하니까 이렇게 보시고 이 불공제하는 매입세액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제 불공제 당하는 걸 이렇게 여기다 밑에다 넣는 거라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들어간다. 여기 차감이 돼요. 차감이. 불공제는 공제가 이제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받은 모든 세금계산서를 넣으라고 돼 있어요. 모든 걸 다 넣고 차감을 여기서 하는 이 총회법, 전체를 다 넣는 총회법 방식으로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고 이 불공제 매입세액 종류가 거기 보시면 매입세액 불공제랑 공통매입세액이 있죠. 그래서 여기 불공제 매입세액 안에 또 뭐가 있냐면 공통매입세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공통매입세액 같은 건데 여러분들 공통매입세액이 이제 예를 들어서 면세하고 과세를 같이 구입했을 때 같이 사용할 걸 이제 용도로 해서 구입했을 때는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서 이 공통매입세액 중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면세분은 공제가 안 돼요. 면세분만 이 면세분만 밑에서 빼주는 구조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나머지는 뒤에서 다시 배울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신용카드, 항상 신용카드는 현금 영수증도 들어가요. 우리가 업무 관련해서 신용카드로 매입한 거,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한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분이 있으면 이거 다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 입력한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넣을 때는 불공제를 제외한 공제분만 이 불공제를 여기 넣었다 빼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 넣었다가 빼는 구조는 뭐만? 세금 계산서 수령분만 넣었다 빼는 거고 나머지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분은 공제분만, 공제, 불공제는 차감하죠. 이 불공제 대상은 여기 있는 것도 있겠지만 신용카드에서만 불공제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세금에서 발급을 못 하는데 공제하지 않는 이제 그런 항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시 뒤에서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게 있어요.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요거는 농산물을 구입했을 때 이제 그 과세에 사용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조금 공제해 주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것도 개념을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고 할 테니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 관련해서 있고 그 다음에 과세 전용 매입세액이라는 게 있어요. 과세 전용 요거는 이제 면세 전용인 거 배웠었죠. 면세 전용은 우리가 과세에서 공제받은 거 추징할 목적으로 내는 건데 얘네는 면세에서 매입한 거 공제 못 받은 거를 과세에 사용하면 그 추가적인 공제를 뒤에서 해주겠다. 뭐 이런 개념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갈 거냐면 여러분들 저는 쓰진 않을 건데 대손 관련된 거예요. 대손 관련해서 앞에서 배웠죠. 대손세 공제 중에서 공급받는 자는
만약에 대손이 확정되면 매입세액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매입세액에서 차감. 대손을 확정받으면 여기 들어가고, 그거를 변제하면 어디로? 매입세액이 가산.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제대손세액은 가산. 그 다음에 이제 대손 확정받은 세액은 차감. 이렇게 들어갈 건데, 그거는 그쪽에서 보시고, 대손세액 공제할 때만 보시고, 여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재고 매입세액이라는 게 있어요. 재고 매입세액, 여러분들, 재고 납부세액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여기다 쓰지 마시고, 재고 매입세액은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는데, 재고 납부세액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간이과세자가, 예를 들어서 요거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거고, 재고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였다가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면 납부세액으로 납부하는. 그러니까 간이과세자 할 때는 여기 들어가고 일반과세자 할 때는 여기 들어가요. 근데 요건 지금 여기서 보면 좀 어려우니까 그때 간이과세자 설명할 때 한 번에 같이 설명할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납부할 건지 공제받을 건지 둘 차이만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같이 배우시고, 여러분들은 구조는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중요한 구조는 세금계산서를 출력했으면 다 넣고 불공제분 빼겠다. 다 넣고 면세분만 빼겠다. 신용카드는 공제분만 넣겠다. 의제매입세액 해당 거 공제받고, 과세준용 매입세액 공제받고, 이렇게 해서 특징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특징은 따로 공부하도록 할게요. 매입세액 구조가 나왔고, 그러면 얘네들은 언제, 오른쪽 페이지 얘네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할 거냐. 일단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건 놓으셔야죠. 불공제분에서 이제 업무와 무관한 건 제외니까 이제 그거 빼고 이제 공제 받을 거고, 동그라미 2번처럼 얘네를 사용해서 이제 실제로 매입해서 사용을 해야지만 공제 받냐? 아니에요. 매입을 하면 일단 공제해 준대요. 사용은 나중에 이제 합계 되면 이제 공제 받는 거 이제 사후 관리가 들어가긴 할 건데, 하여튼 매입세액은 매입하는 시점에 공제를 해줄 건데, 특히 매입세액은 항상 사후 관리를 해요, 여러분들. 사후 관리. 대표적인 게 뭐냐면 면세 전용인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건 뭐예요? 앞에서 배운 것처럼 내가 과세로 매입했다고 해서 공제 받았어요. 공제 받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면세 사용하고 있다. 그럼 우리 매입세액을 추징할 목적으로 이걸 면세 전용하죠. 사후 관리를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배울 건데, 납부세, 뭐 재계산 등 이 정산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들 따로 시험에 많이 나진 않는데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납부세액 재계산이라는 건 요건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재계산도 일단 우리가 면세 비율하고 과세 비율하고 안분을 한 다음에 이제 비율이 바뀔 때마다 이제 재계산해서 정산을 하셔야 되니까 이 정산하는 개념이 다 사후 관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을 이제 특히 공통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이제 비율로 들어갔을 때는 나중에 사후 관리가 들어갈 거니까 뭐 지금 당장 뭐 공제를 다 해주더라도 나중에 뱉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세금계산서에 의해 입증된 것. 실제로 세금계산서 수령해야지만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거죠, 원칙은. 근데 얘네 보세요. 얘네랑 얘네 같은 경우는 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령해 왔어요. 그런 경우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의제매입세액 중에는 예를 들어서 제조업자가 이제 개인 농업인으로부터 이제 우리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면 뭐가 없어도 되냐면 증빙이 없어도 인정해 준대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증빙이 없는 것도 공제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건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다. 그 밑에 참고 중요하니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먼저 이제 매입자 발행 대상, 어떤 걸 이제 우리가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해줬냐면 건당 10만 원 넘는 거, 건당 10만 원 넘어야 돼요. 10만 원 넘어가는 우리 재화 영역을 공급했는데 나는 공급받은 거죠. 공급받았는데도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한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세무서장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그 확인이 되면 그때 우리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절차 중에서 요거 첫 번째 줄만 일단 보시면 돼요. 언제까지 이제 그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냐면 거기 보시면 이게 좀 바뀌었는데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라고 써 있어요. 원래는
공급일로부터 3월이었어요. 공급일로부터 3월이면 완전 다르죠. 내가 만약에 개인인데 공급을 2월 1일 날 했대요. 그러면 공급일로부터 3월이면 3, 4, 5월 1일까지 발급을 하셨어야죠. 이걸 매입자거래 세금기간서. 근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2월 1일이라도 과세기간 종료는 6월 30일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3개월은 7, 8, 9월이죠. 그래서 9월 말까지 9월 30일까지 발행이 가능한 거죠. 지금 원래는 언제까지? 3, 4, 5월 1일까지였다가 점점 뒤로 밀린 거죠. 그래서 지금 과세기간 종료일로 바뀌었으니까 종료일로부터 3개월로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확인하시고, 그러면 이제 내용 자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세 번째 줄 보시면 실제로 만약에 얘네들을 발급하게 되면 원래 그 시기, 그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으면 되죠. 근데 마지막 달 같은 경우는 이제 6월하고 우리 12월 같은 경우는 뭐 경정청구를 통해서 이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이거 쓴 거는 얘네들이 이제 이때 마지막 달에 이제 발급되는 것들은 고달에 발급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넘어갔을 때는 이제 나중에 부가세 신고 이후에 이제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매입세 그 개선서가 발행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경정을 통해서 받아내라. 그래서 경정 청구 대상이 되는 거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앞에서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수정 신고하고 경정 청구라는 이것도 경정 청구 한번 잠깐 설명드리면, 수정 신고는 과소 신고했을 때, 내가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때 신고를 다시 추가적으로 하는 신고를 수정 신고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경정 청구는 과다 신고했을 때 내가 더 많이 세금을 냈으면 그걸 돌려받는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럼 얘네 같은 경우는 매입이니까 매입이 더 들어간다는 거는 다 뭐 하는 거예요? 경정이 된다는 소리죠. 경정 청구를 하는 게 일반적인 신고 내용이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과세기간 설명할 때 제가 같은 과세기간에서는 예정신고 때 신고 못한 건 확정신고 때는 들어가더라도 그게 안 됐다. 그러면 나중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셔야 된다. 아니면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고가 됐을 때고, 기한 후 신고 뭐예요? 기한 후 신고는 아예 무신고했을 때 나중에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얘네는 기본 세율이 20%고 수정 신고는 기본 세율이 가산세죠. 가산세. 세율이 아니고 가산세가 10%고 경정 청구는 이제 돌려받는 거니까 이건 또 가산세가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가산세가 기본적으로 붙으니까. 근데 이제 뒤에서 가산세 설명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이거는 다시 처음부터 설명할 거니까 간단하게만 혹시 볼 때 거기 용어가 있어서 설명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할 게 불공제 매입세액인데, 여러분들 요거는 만약에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을 이제 계산 어떤 게 다음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중 틀린 것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쉬운 거니까 이제 그거 공부하셨다고 이제 잘 했다고 이제 볼 수는 없고, 일단 제목하고 내용은 이제 정확히 다 볼게요. 그래서 볼 건데 구분을 할게요. 거기 제가 일부러 써놓은 거는 나중에 법인세 공부할 때도 이제 도움이 되라고 해서, 첫 번째, 조세 정책상 우리 불공제 있고 의무 불이행상 무관, 이제 업무 무관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귀책 사유, 그러니까 밑에 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귀책 사유가 있는지 보세요. 귀책 사유가 있는 우리 사항들이 있어요. 너가 잘못한 건데 그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세금 계산서 부실이에요, 여러분들.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기재가 잘못됐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 경우하고, 두 번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실이에요. 합계표 부실. 이렇게. 그래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부실돼도 이렇게 귀책사유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 가장 많을 건데, 업무와 무관한 매입세.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이런 건 잘못된 거고. 네 번째, 사업자 등록점 매입세인데,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새로 개정이 돼서 앞에서 제가 또 한번 설명했어요. 사업자 등록을 미등록을 하더라도 과세기간 끝난 20일까지만
이제 등록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과세기간 전체 거를 1월 1일부터 우리 그거를 매입세 공제해준다고 했죠. 그건 적용해요. 그래서 그 대신 20일이 넘어서 등록을 하면 그 일기 거 못 받는 거, 그거 귀책사유가 있는 얘네들이죠. 그래서 못 받는 얘네들이 있고, 얘네들은 특징이 부가세를 여러분들 못 받으면 이 부가세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제 1,100만 원을 내가 매입을 했으면 1,000만 원과 100만 원 부분이 이 부가세가 있잖아요. 그럼 공제를 못 받았다는 거는 원래는 이제 비용, 원가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원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원가도 안 넣어준다. 다 안 넣어준다. 그래서 네가 잘못한 것들은 부가세를 비용 처리 안 해주겠다. 송금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개념이니까 하여튼 요거 4개를 따로 구분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귀책 사유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없을무. 그래서 없는 애들이 있는데 번호 이어서 쓸게요. 5번. 대표적인 게 이제 많진 않고 여러분들 일단 크게 4가지, 5가지 정도 더 보셔도 되는데, 일단 접대비 관련 매입세, 옆으로 쓸게 이거는.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매입세. 이렇게 접대비 관련, 그러니까 내 접대를 하기 위해서 뭘 구입했다. 이거 매입세 공제 안 되고, 면세 관련된 거, 당연히 공제가 안 되죠. 과세만 공제가 되는 거예요. 6번에 토지 관련, 이건 토지 관련은 좀 다시 책을 볼 건데, 토지 관련 매입세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토지는 당연히 공급이 면세니까 매입도 면세인데, 이거 토지는 당연히 매입해도 부가세가 없죠. 근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토지는 공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공사비에 대한 부가세는 당연히 징수가 될 건데, 그거는 공제 안 해주겠다. 토지 관련된 부분은 공제 안 해주겠다. 그래서 토지 관련, 접대비 관련, 면세 관련, 특히 그럼 공통 매입이라고 해서 같이 매입을 했을 때 공통 매입은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건 여기다 넣고 여기다 면세분은 밑에서 빼는 거다. 안분을 하셔야죠. 안분하시고, 그럼 얘네들 보시면 얘네들 공제를 못 받는 것들은 다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받아오면 넣으셔야 돼요. 넣고 나서 공제를, 불공제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신고서에는 저런 식으로 다 넣어서 빼는 구조로 될 거다라고 보시고, 접대비랑 면세, 이제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또 이거 있어요. 또 비영업용 소형차, 승용차 관련해서 이것도 설명 따로 할게요. 그래서 승용차 관련된 거는 구입, 유지, 임차 다 돼요. 그래서 구입, 유지, 임차가 다 매입세액이 불공제다. 이것도 따로 설명할 테니까 원래 여기까지인데, 이제 8번 이제 간주임대료하고, 여러분들 간주임대료는 왜 매입세액 불공제예요? 이거는 세금계산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은 아니다. 부담한 사람의 송금, 비용 처리는 해주겠지만 이제 우리 공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영수증을 수령했다.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여러분들 받아야지만 이제 우리가 공제해주기 때문에 영수증 수령된 매입세액은 공제해주지 않겠다. 지금 여러분들 거기는 나온 거 1번부터 지금 토탈 10개잖아요. 그래서 지금 4개하고 5, 6, 7, 8, 9, 10개 지금 10개인데, 하여튼 이 정도는 제목을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디테일한 건 설명을 하긴 할 건데, 그 부분은 뭐 시험에 다 중요한 거니까 이게 보시긴 보시겠지만, 이 제목 정도만 봐도 구분이 되셔야죠. 그래서 이런 건 일단 공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먼저 이제 요거를 하나하나씩 제가 여기다가 다시 그냥 쓸게요. 그냥. 일단 요거 보시면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매입처분 합계표 부실, 요 2개부터 먼저 볼 건데, 요 2개는 여러분들 그 책에 정리가 좀 돼 있으니까 449페이지 9번, 그 1번부터 6번까지, 다음 페이지 6번까지랑 그 다음 페이지 5번에 1, 2, 3번,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따라와서 보시면 되는데 어렵진 않아요. 한번 같이 볼게요. 만약에 세금계산서가 부실기재 되면 매입세액 공제 안 해주겠대요. 근데 그중 1번 보시면 뭐라고 됐냐면,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있어요. 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뭘 한 거예요? 매입을 한 거죠. 매입을. 그래서 우리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을 해서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대요. 그래서 대표자의 주민번호로 기재해서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거죠. 원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번호가 있어야지 대표자 주민번호는 원칙상 안 되지만 요거는 가능해요. 요거는 공제를 해주겠다. 이해하시겠어요? 매입세 공제가 되는 사항이고, 두 번째, 착오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는데 착오로 실수로 뭘 잘못 적었대요. 그래서 이 착오로 잘못 적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거래 내역이 확인이 되면 또 공제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역이 확인이 되면 이제 그거 이제 우리가 공제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3번. 이 3번도 앞에서 제가 해드린 거죠. 뭐라고, 이건 이제 그림은 이미 그린 거니까 제가 그리진 않을 거예요. 뭐라고 됐냐면, 공급자가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했어요.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 뭐 지연 발급.
지연 발급됐고 매수자, 공급 받는 자 입장에서 그 지연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야. 나는 수취했으면 언제까지 받으면 공제해준다 그랬어요. 과세 기간이 끝나고 확정신고 7월 25일까지만 내가 수령을 해오면 걔네를 공제해주겠다는 게 이거예요. 그 대신 지연 수취 가산세라는 게 있죠. 그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실기재인데 그거 가산세는 있어요. 그래서 있지만 그 3번도 이미 배운 거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4번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출자가 발행을 했어요. 발행했는데 걔가 국세청에 전송을 안 했네요. 그래서 나는 이제 신고를 하긴 했는데 신고는 없어. 그러니까 국세청에 전송이 안 됐기 때문에 국세청에 조회는 안 됐어요. 근데 내가 메일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신고는 넣어서 신고했는데 니네들 왜 전송도 안 한 걸 신고했니 했을 때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해주겠다? 공제는 해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되는 전송 안 된 분도 매입자는 다 해줘요. 그러니까 매입자는 여러분들 다 받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인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자예요. 발행 대상자가 나한테 종이로 발급해 준 거예요. 종이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종이로 발급해 줘도 걔네들을 실제로 발급을 제대로 해줬으면 우리가 공제는 해주겠다. 전자 발행 대상자가 종이로 해도 상관이 없이 매입자는 공제가 돼요. 그럼 발행자는 뭐냐? 발행자는 나중에 가산세를 부담해요. 1% 가산세를 부담하니까 그거 제외하고 매입자 쪽에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그 6번은 제가 따로 설명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A라는 사업자가 이제 위장 거래예요. B라는 사업자한테 물건을 공급을 했어요. 이렇게 공급을 했는데 이 B 말고 여러분들 C라는 사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B는 사업장, B 사업장, C 사업장이 있어요. 이건 누구 거냐면 둘 다 갑 거예요. 갑 거. 갑의 사업장이 이렇게 있는데 물건은 여기로 가고 세금계산서는 여기로 간 거예요. 지금 세금계산서가 여기로 간 거예요. 그럼 이거 원칙적으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위장세금계산서라고 불러요. 위장세금계산서. 그 위장세금계산서는 발행자와 발급받는 자가 둘 다 2% 가산세를 물은 건데 이거는 위장으로 들어갔지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냐면 원래는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데 만약에 얘가 뭐라고 했냐면 사업자 단위과세, 주사업장 총괄납부라고 해서 이렇게 쓸게요. 사업자 단위과세 신청을 한 사업자,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한 사업자가 이렇게 해서 받은 다음에 실제로 이 돈을 받았겠죠. 돈을 받은 거를 세무서에 납부를 했으면 실제 납부가 이루어졌으면 너 받은 쪽에서 공제해줄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일단 사업자 단위과세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받아온 돈을 납부까지 됐으면 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다른 개념도 있죠. 똑같이 이제 발행 쪽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A가 B가 이렇게 됐고 C가 이렇게 됐어요. 공급은 여기로 했는데 A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하고 B가 세금계산서 발행했어도 마찬가지죠. 이게 총괄납부, 여러분 이번은 총괄납부라고 쓸게요. 같은 거 여러분들 이건 같은 걸로 신청만 했으면 실제로 이렇게 세금계산서 한 다음에 대가 받은 거를 뭐까지 납부까지 됐으면 총괄납부 신청에 쓰고 납부됐으면 C 입장에서 뭐 해주겠다? 공제를 해주겠다. 그게 이제 6번을 얘기니까 6번 얘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옆에서 써놓으시고 이제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거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실기재. 그 1번 보시면 차고 동그라미 치세요. 얘도 차고 인정. 이제 우리 세법에서는 착오로 잘못 쓴 거 나중에 내용이 확인되면 인정해줘요. 매입은 솔직히 돈 들어갔잖아요. 돈 들어갔으니까 실제 니네들이 부실기재해서 이제 착오로 된 것들 이런 것들은 또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착오기재로 확인된 것들은 가능하다. 2번 보세요. 2번 내용을 간단히 설명할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때 세금계산서를 수령했어요. 수령을 이렇게 한 게 있다. 이게 언제냐면 17년도 1기. 17년도 1기에 수령했는데 17년도 1기에 넣지를 못했대요. 매입을 못 넣었대요. 그리고 이제 신고를 못했나 봐요. 못한 거를 2기 때 아니면 이제 그거를 뭘 세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때 이제 발견해서 이때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얘가 요걸 수령된 매입세액을 넣고 이제 매출도 누락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수정 신고를 할 때가 있죠. 나중에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요거 분에 대한 수정 신고를 이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분에 대한 경정 청구 다른 건 놨고 요거만 안 넣었대요. 그래서 매입을 넣게 되면 경정 청구가 되는 거고 아예 1기에 전체 신고를 못했다. 그럼 나중에 무슨 신고? 기한 후 신고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갈 거예요. 결국 세금계산서는 제대로 발행이 됐는데 내가 신고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매입세액은 이렇게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를 하더라도 일단 공제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가산세 없이 뭐가 되냐? 이제 공제를 해줘요. 이렇게 언제든지 해줘요. 언제든지 해주고 이제 3번에 동그라미 3번은 중요한 건데 이제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돼요. 경정기관에 확인을 이제 거쳐서 제출 이런 케이스인데 한번 보시면 이거죠. 얘가 뭐랬냐면 요때 매출액을 누락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번 잠깐 써보면 매출액이 10억, 그 다음에 매입액이 7억 정도 돼요. 7억 정도 돼서 요 3억이 이제 우리가 소득으로 과세가 될 건데 이제 매출액을 여러분들 누락을 해요. 이제 5억만큼만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하고 그러면 이제 매입을 여러분들 매출이고 매입이에요. 매입을 만약에 7억을 그냥 다 넣으면 마이너스 뜨죠. 그러면 이제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얘가 매입도 누락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누락을 해서 4억만 넣은 거예요. 이렇게 4억만 넣었을 때는 이제 얘 소득은 3억이었다가 1억으로 확 줄어들죠. 그래서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이게 세무조사에서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5억짜리 매출이 이제 10억으로 5억이 늘어나는 케이스인데 그러면 내가 안 넣은 얼마가 더 있어요? 3억이 더 있죠. 지금 3억을 안 넣었으니까 그 3억을 세금계산서로 넣었을 때 이걸 인정해 줄 거냐인데 이거를 인정은 해줘요. 그래서 요거는 공제는 가능해요. 그럼 공제는 가능한데 그 대신 너가 나쁜 짓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때 가산세는 물리겠대요. 이 가산세 제목이 0.5%인데 이 가산세 제목이 이게 매입처벌 똑같아요. 앞에서 말한 거 매입처벌 세금 계산서 합계표 불성실이에요.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니까 요 매입처벌 세금 계산서 합계표 불성실이 지금 2개 나왔어요. 지연 수치할 때 0.5, 요것도 0.5.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뒤에서 정리하는데 미리 할게요. 내가 실제 매입은 1,000만 원밖에 안 했는데 신고할 때 1,500을 넣었어요. 그럼 당연히 세무서에서 알죠. 나중에 너 500은 과다하게 들어갔네. 그래서 매입세 과다기재는 가산세 물어요. 어차피 걸릴 건데 네가 과다기재에서 이제 걸렸을 때는 우리가 0.5 가산세가 있으니까 과다기재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요 내용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거기 있는 1, 2, 3, 4, 5, 6하고 1, 2, 3번 어렵지 않아요. 이건 다 공제를 해주는 거니까 보시고 이제 그 앞에 근데 이거 중요해요. 귀책사유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일단 있냐 없냐. 나중에 여러분들 귀책사유가 이 없는 애들 있죠. 없는 애들은 여기서 부가세 공제 못 받은 것들은 다 비용 처리가 돼요. 나중에 비용 처리가 되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비용 처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게 꼭 단기 비용은 아니에요. 자산의 가액으로 이제 비용 처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은 다 비용 처리가 되는 애들이고 얘는 비용 처리가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 중에서 예의에 설명했고 여러분 업무와 무관은 설명할 것도 없어요. 업무와 무관한 거는 그냥 공제가 안 된다. 근데 책에서 여러분들 업무 무관 중에 거기 보시면 그 4번 중에 공동경비 중 법정기준 초과분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나중에 법인세 할 때 배울 거예요. 그래서 공동경비 중에서 법정 기준이 있는데 그 초과해서 만약에 우리 공제 받으면 그것도 업무 무관으로 안 해주겠다. 뭐 등록전 매입세액도 앞에서 제가 설명한 거 과세기간 끝나고 언제 20일 이내만 등록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1월 1일부터는 다 받으니까 그거 제외로 이제 그건 공제받을 수 있다. 접대비, 면세, 이건 볼 것도 없어요. 접대 관련된 거, 면세 관련된 건 아예 불공제야. 공통매입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면세 사업분이 있는데 면세 사업분 이제 그걸 안분하는 건 따로 배울 거예요. 따로 배우고 간주임대료는 알죠. 우리가 보증금이니까 계산서가 없으니까 못 받는 거고 영수증은 세금세 아니니까 못 받는 거고. 그래서 남은 게 둘 남았어요. 지금 둘 남았다. 그 중에서 한번 보면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구입 유지임차예요. 구입도 하고 유지임차. 얘네들은 이제 앞에서 제가 간주 공급할 때 한번 설명했었는데 그걸로서 정리를 제대로 할 거예요. 내가 그걸 매입하거나 아니면 유지비용, 수선비용 아니면 유류비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임차비용, 리스한 거죠. 렌트한 거 이런 거 안 돼요. 이것도. 그래서 일단 비영업용이라는 거. 그럼 비영업용의 반대. 그럼 반대는 제가 이제 영업용이라고 했어요. 영업용. 업무용 사용한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상관이 없는 게 당연히 회사에서 차를 하는데 업무에 사용하겠죠. 근데 업무용으로 사용된 거를 공제해주진 않아요.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업종으로. 공제되는 거 한번 보는 거예요. 공제를 해줘요, 이건. 공제가 되는 애들이니까 요거는 이제 뭐가 있어요. 업종 중에서
운수업, 운수업, 그 다음에 자동차, 임대업하고 판매업, 매매업, 그 다음에 자동 운전학원, 자동차 운전면허, 운전면허 학원하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무인경비업이라는 게 있어요. 무인경비. 무인경비에서 이제 출동 차량들도 이제 여기 들어가는데, 이제 무인경비업, 경비업에서 요 승용차를 구입하면 얘네들은 공제가 돼요. 요 이외 업은 다 불공제예요. 공제가 안 돼요. 공제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요 업종, 영업을 하는 이제 용도로 사용되는 요 택시, 뭐 아니면 이제 운전학원에서 자동차, 이런 것들만 공제가 가능하고, 이외 뭐 제조업, 서비스업, 이런 업종들은 아예 안 돼요. 여러분들 회사는 다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요 업종이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형 수용차가 아닌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라는데, 승용차는 개별 소비세 과세를 해요. 왜? 특정하니까. 그래서 약간 사치성 지금이야 대중화됐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개별 소비세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별 소비세가 붙는 이제 승용차가 아닌 차들, 그래서, 요 이외는 뭐예요? 공제가 된다는 소리죠. 된 자동차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경차는 1000cc 미만이에요. 1000cc 미만. 그 다음에 화물차, 그 다음에 승합차는 이제 9인승 이상. 얘네들은 공제가 돼요. 지금 공제가 얘네만 되고 나머지 승용차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온 게 그거고, 거기 나온 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제를 못 받는 승용차들은 이제 여기 아닌 차들은 다 구입 유지 임차를 다 안 해주겠다. 유지는 수선비하고 유류비도 다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럼 우리가 업무에 사용한다고 해서 유류비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아요. 여기 차들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차도 화물차야.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화물용 복지카드가 있는데, 그 복지카드는 화물차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만 이제 그거를 발행해 주어서 그쪽에서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얘네들은 어려워요. 아직도 유류비는 여기에 들어갔는지 실제로 개인 차량에 들어갔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려우니까 하여튼 유지비로 이제 유류비 공제는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냐면, 밑에 보면 토지 관련된 거, 토지 조성 관련인데, 거기 1, 2, 3번 다 보셔야 돼요. 일단 1번하고 3번 간단히 보면, 토지의 획득, 형질 변경, 공장 부지, 택지 조성 관련된, 이 택지 조성하면서 들어갔던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지는 당연히 부가세가 없어요. 근데 그 관련된 매입세액이고, 3번 같은 경우도 토지를 개간하면서 들어가는 자본적 지출이 있어요. 토지를 개간하면 그 중요한 비용들은 이제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들어갈 건데, 그런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된다. 파란색으로 쓴 중간이 중요한데, 일단 뭐가 있냐면 건물하고 토지를 전체를 다 뭐 했냐면 취득을 했어요. 취득은 목적이 뭐냐면 건물을 신축을 목적으로, 이 목적 자체가 지금 건물 신축이에요. 목적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건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는, 그럼 요 취득가액이 이제 어떤 취득가액으로 할 거냐면, 나중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뭘 할 거냐면 건물을 또 철거하셔야 되고,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토지 가격이 있는데, 건물 가격은 건물로 두고 토지 가격은 토지로 두고 이렇게 구분을 할 거냐, 매입할 때. 그렇진 않고 이 전체를 목적이 건물 신축 목적이기 때문에 전부 다 토지 가격으로 넣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철거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철거 비용도 마찬가지로 다 토지 가격으로 가요. 토지 가격으로는 토지의 원 가격과 이제 건물 장부가, 건물 장부가라는 건 요 건물 이제 기존 가격이에요. 거기에다가 철거 비용이, 이 철거 둘 다 토지 취득가로 가요. 토지 취득가로 가는 이런 회계 처리가 이루어질 건데, 요 토지 취득가로 가는 요 이제 회계 처리 때문에 요 철거 비용은 뭘로 가겠다? 철거 비용 때 세금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불공제예요, 불공제.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 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 그러니까 뭐 장부가나 이제 뭐 취득가 다 마찬가지로 요거 철거 비용을 다 토지의 취득가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불공제다. 지금 불공제 매입세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거에 따른 이제 파생되는 애들을 설명했으니까 여기만 잘 보셔도 이건 뭐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으니까 보시고,
451페이지 여러분들 참고 보세요. 이건 다 배운 거예요. 공급 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래서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았다는 건 뭐예요? 앞에서 배웠죠. 지연제출, 미제출, 언제까지? 확정신고 기간까지. 확정신고까지 발급받았을 때, 확정신고 결과에서 발급받았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매입 쪽은 가산세가 붙는 매입세 공제를 해주고 가산세가 있고, 하나는 가산세가 없는 매입세 불공제 들어간다죠? 그거예요, 이거. 앞에서 여러분 세금계산 파트에서 제가 배운 거 요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했어, 부실기재했어. 이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합계표 안 들어가도 세금계산서는 있으니까 언제든지 경정청구, 지연제출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매입세 공제 가능하고, 경정기간 확인을 거쳐 제출 요것도 매입세 공제 가능하고, 그 대신 얘네만 가산세 있다고 했죠? 그럼 가산세가 여러분들 첫 번째랑 끝에 두 가지가 있죠? 이거 0.5% 둘 다 매입초별 세금계산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둘 다. 그래서 둘 다 우리 가산세니까 보시고, 하나 더 있다고 했죠? 매입은 이거 둘 말고 매입세 과다기재 세 가지가 이제 요 매입세 불공제 가산세 매입절 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예요. 배웠으니까 요거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요. 481페이지 보시면 가산세 중에 여러분들 세 번째 이제 우리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오른쪽에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세 개를 배운 거예요, 지금. 첫 번째 게 앞에 말한 이제 지연제출, 지연 수치로 받은 거고, 경정기간 확인을 거친 거고, 마지막 매입세 과다기재가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다. 세 가지. 그 위에 있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실기재가 또 있는데, 이건 두 가지예요. 아예 부실기재나 미제출이나 지연제출. 지연제출만 아시면 돼요. 지연제출은 아니 매입처별은 요 세 가지고, 매출처별은 세금계산서는 발행했어요. 근데 매출처별에 넣질 못했대요. 그래서 매출이 누락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실기재가 될 건데, 걔네는 예정신고 때 들어갈 걸 확정신고 때 넣은 거, 그걸 지연제출이라고 해서 0.3%, 나머지 미제출이나 부실기재는 0.5% 이렇게 들어가니까 걔네도 두 가지. 합계표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세금계산서 자체 가산세가 있고, 그것도 다 배웠어요. 다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할 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고 오면 가산세 파트는 아예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451페이지 신용카드 매입세액인데, 여러분들 요건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 드린 거 이제 그걸 참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오는데, 일단 신용카드로 여러분들 매입하면 공제가 원칙적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걔네들 공제 대상일 땐 가능하고, 그러려면 거기 있는 것처럼 이제 원래는 정확하게 이거예요. 1번처럼 수치 명세서를 제출한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매출전표를 해서 그 수령 명세서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제출해야지만 이제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는 5년간, 전표는 5년간 보관하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카드를 등록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관을 안 해도 되는 카드도 있기는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 보시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신용카드로 만약에 발행을 했으면 전표를 끊어줬어요. 발행자 입장에서. 그러면 갑자기 어느 날 와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해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달라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죠. 그건 안 되고,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줬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하러 온 거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써 있고, 공제를 못 받는 거. 거기 밑에 보시면 이것도 뭐 쓸 필요는 없는데, 간이과세제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았다. 그래서 봐요. 신용카드 수령분 중에서 이 불공제 되는 거를 간단히 한번 정리해보면 일단 이렇게 돼요. 신용카드는 일단 첫 번째, 간이과세제로부터 봐요. 두 가지인데,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부터 당연히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가 이제 포함되긴 했는데, 이제 공제받는 부가세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세 발급 대상이 아닌 자로부터 수령한 것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야지만 수령할 수 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 얘네들은 뭐예요? 아예 부가세가 없는 사업자인데 신용카드 받았다고 해서 공제받으면 안 되죠. 만약에 불분명하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110분의 100이 공급가액이고 나머지가 부가세다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은 아예 부가세가 없는 애들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제 두 번째, 금방 배운 불공제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면세 관련된, 접대비 관련된, 토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각종 사업과 무관한 뭐 등록점 매입세액, 카드 이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적으로 불공제 대상에 들어갔던 거 다 안 되니까 그 대신 세금계산서 관련된 건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불공제 대상도 당연히 불공제할 거고, 이제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 앞에서
세금 계산서를 요구해도 발급을 못 해주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 애들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 그래서 여긴 써있지는 않지만 그게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 2번에 동그라미 2번, 그 451페이지에 참고, 거기서 2번에 동그라미 2번을 얘기하는 건데, 세금 계산서 중에 발급 금지 업종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우리 세 가지가 있잖아요. 여객 운송업하고, 여객, 운송업. 여기는 전세버스는 제외예요. 그래서 그거랑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업. 앞에서 잠깐 썼던 건데, 그 다음에 입장권, 발행사업자. 요 사업으로부터 받는 이제 신용카드는 공제가 안 돼요. 세금계에서 발행도 안 되는 거. 그래서 얘네는 아예 신카에서 신용카드 매입 중에서 빼줘야 돼. 특히 여객, 택시 탄 거, 기차 탄 거 다 빼셔야 돼요. 빼고 이 불공제 대상에는 대표적인 게 유류비예요. 유류비. 여기는 유류비가 들어가 있을 건데 유류비는 빼셔야 돼. 왜냐면 이게 비영업용 소형차로 안 들어간 거, 예를 들어서 이제 공제 대상으로 들어간 거를 이제 실제로 확인할 길이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구입유지 임차라고 해서 리스로도 부가세 공제가 안 돼요. 당연히 렌트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안 될 거니까 하여튼 자동차에 대한 리스 렌트 다 안 된다. 그래서 당연히 뭔데요? 화물차나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것들은 이제 안 되는 애들이니까 신용카드 수령분 중에서 이제 공제가 안 되는 애들, 특히 얘네들 잘 보세요. 입장권도 안 되니까.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일반적인 매입세액인데 지금 뭐 정리해보면 많지는 않으니까 요거 잘 구성해서 외우시고 다음 시간에는 의제 매입세액하고 과세 전용 매입세액만 간단히 설명할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